중국에서 언급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문제는 인권 문제입니다. 오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권은 저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고 인간이기에 누려야 될 아주 고유의 보호받아야 될 법적, 제도적 또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국적과 인종과 성별과 모든 것에 차별 없이 인권은 특히 1945년 이후에 국제법적으로 국제사회를 통해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인권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의 인권과 사회주의 체제 속의 인권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고, 특히 중국은 1842년부터 1949년까지 10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전에 침탈 과정까지 생각하면 약 150년 동안 서구 열강으로부터 엄청난 침탈을 받고 또 많은 인권 침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 인권 문제에 대한 대단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인권은 2차 대전 이후에 국제관계의 중요한 이념으로 지금 기능하고 있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현실 국제정치에서 편향된 대외정책의 결정을 하는 그러한 동인이 되고도 있습니다. 또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국제사회에서 여론으로 따돌리거나 아니면은 몰아붙이기 위한 또 다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정치적 목적이 이용되고 있죠. 따라서 타국의 국내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고도의 정치적 고려를 전제로 발언을 하고 또 사안별로 개입 정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인권 문제는 워낙 나라가 크고 또 인권 침해가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그 인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인권 문제를 자국의 미디어를 통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드러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수단이나 소말리아 인종학살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선택적으로 개입을 했고, 그 다음에 2차 대전 중에 자행된 그 독일 나치 정권의 유태인 학살 문제에 대해서도 당시 연합국이 그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항의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1950년대 말부터 6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프랑스의 알제리 학살 문제라든지 또 영국의 북아일랜드 독립운동 탄압 같은 것들처럼 사실 글로벌 이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없는 국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강대국들은 사안마다 또 시점마다 그 정책을 달리해서 개입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그 인권이라는 자체가 인도적 개입과 국내 문제 불간섭이라는 국제법 원칙의 그 중간 지점에 모호하게 들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봐도 어떤 경우 보면은 중국을 너무 비난하기 위해서 티벳 문제라든지 어떤 인권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전에 한 10년 전쯤인가요? 그 CNN에서 당시 도쿄 특파원으로 있던 안드레아 포퍼가 장쯔민 주석인가를 직접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몇 가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인권 문제가 지금 되게 심각한 거로 알고 있는데 주석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습니까? 라고 CNN 기자가 물어보니까 장 주석이 그때 아주 단호하게 우리는 인구가 13억이 넘는 큰 나라이기 때문에 정부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인권 침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네 미국처럼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CNN에서도 굉장히 당혹해 하던 느낌이 듭니다. 이와 같이 각 나라가 갖고 있는 인권의 기반이라는 게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인권 문제도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 말을 다시 돌이켜 얘기를 드리자면은 인권 문제를 거론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국제법에 어긋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벗어나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우리는 당연히 그 문제를 호소해야 되고 전 세계에 호소해야 되고 또 중국에 항의해야 되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교류나 소통이나 비즈니스에서 자꾸 인권 문제를 꺼내다 보면요, 서로 간에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싸움처럼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결국은 그것이 원래 이루려고 했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도 한번 좀 말씀드리겠지만 예컨대
우리가 탈북자들, 지금 중국에 가 있는 탈북자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으로서의 외교적 보호권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의해서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탈북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중국 정부에게 보호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가 그걸 듣겠습니까? 왜냐하면 국제법상으로는 엄연한 주권 국가거든요. 대한민국과 북한이. 그렇다면 중국이 보기에 북한을 이탈해서 자기 나라에 와 있는 국민을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의해서 자국민 보호로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국제인권 규범에 기초해서 보편적으로 인권을 보호해달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헌법에 의거해서 중국에게 외교적 보호권을 거기에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중국 나름대로의 인권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그것을 사회주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국내 문제 불간섭과 부딪히다 보면은 서로 끝이 없는 이렇게 싸움으로 계속 그 메비우스 티처럼 갈 수가 있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보편적 규범으로서 국제법을 통해서 또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사회의 어떤 기반과 인권적 기반과 여론을 환기하면서 고쳐지게 되는 것이지, 누구 한 명이 어떠한 식의 강력한 항의를 했다고 해서 한 번에 고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권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어떤 식사 자리라든지 아니면은 친교 자리라든지 학술에 의해서 중국의 인권을 노골적으로 비난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은 잘 중국 사람들과 어우러지기 힘듭니다. 제가 지난 7월 달에 중국에서 한 3주 정도 강의를 했는데, 영국의 교수 한 분이 인권법 교수가 왔는데 재밌는 게 명함을 주는데 자기 전공인 국제인권법이라는 것을 뺀 그냥 일반 법학 교수 그 명함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전공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여자 교수님이셨는데 인권법이다. 그래서 근데 여긴 인권법이라고 안 써있다 그랬더니 자기가 중국에 와서 혹시라도 오해를 받을까봐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권 문제는 아주 굉장히 예민한 문제니까 제기하더라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도 인권 문제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미국도 굉장히 큰 그 인권 침해 국가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암암리의 인종차별이 제도적으로 남아있고, 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예지만 프랑스의 그 알제리인 학살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공공연히 알고 있고, 뭐 몇백 년 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불과 몇십 년 전에 인권과 민주주의와 박애와 혁명과 시민정신의 그 기초가 됐던 그 프랑스 파리의 한복판에서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 세계 사람 누구도 프랑스에 대해서 알제리인 학살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관리처럼 돼 있거든요. 물론 언젠가 진실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만큼 국제정치가 냉엄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인권 문제를 논의할 때도 항상 신중한 판단하에 중국의 인권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비난의 일변도로 얘기하면은 그 자리에서 관계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이 점 항상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